어찌됐거나 입문 과정에서 하는 계산 문제 유형은 패스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풀고 가야 될 거예요. 문제가 뭐 어렵게 나오면 나는 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다 버려야죠. 어렵든 쉽게 나오든지 간에 다 이번에 합격해야 되니까 꼭 계산 문제 유형은 다 가지고 가야 돼요. 자, 1번에 자, 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른 주관적 수익률로, 맞죠? 기회비용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맞죠?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 최소한의 필수적 기회비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익률이죠. 투자자가 투자할 때 최소한의 만족돼야 될 수익률이니까.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 하면, 자, 크다면 투자를 한다, 안 한다? 한다. 투자를 채택된다. 맞고.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크다 하면 이제 요구가 크대요. 그럼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죠. 자, 투자를 안 한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하락한다. 투자를 안 하면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수요가 줄면 가격이 하락한다. 맞네요. 4번에 요구 수익률은 시간의 대가인 무위험률. 맞아요? 시간만 지나면 기다리기만 하면 생기는 수익률을 무위험률. 자, 위험의 대가인 위험할증률 등의 합으로 구성된다. 맞죠? 여기에 만약에 피셔 효과라고 하면 예상 인플레이율까지 더하면 되는 거고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 합으로. 자, 5번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면, 자, 기대가 요구보다 작다면 이후에 기대 수익률이 변하는데 어떻게 되려고? 똑같아지려고 균형이 되려고 변하는 거죠. 얘가 작았으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후에 커진다, 내려간다,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하락한다가 아니라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두 번째 기대 수익률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기대 수익률은 가중평균으로 구하는데 곱한 값들을 다 더한다요. 자, 그러면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퍼센트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정리하기로 하고, 자, 곱하면 얼마? 80. 얘 곱하면 480. 얘 곱하면 260. 자, 이걸 다 더하면 820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는 퍼센트 붙어져 있는 거니까 퍼센트 하나를 떼려면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럼 얼마? 8.2%. 답은 4번.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로로 곱하고 세로로 더하더라요. 가로로 곱한 값들을 세로로 다 더하면 기대 수익률. 이렇게 나오면 찍더라도 82로 시작하는 게 답인 거예요. 82. 나중에는 이런 거 굳이 뭐 퍼센트 뗀다 안 뗀다 이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곱하고 계산하고 곱하고 더해서 숫자 똑같은 게 답이에요. 그냥. 3번 포트폴리오. 자, 포트폴리오 효과란 분산 투자를 통해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 하니까 위험을 줄이고 안정된 편익을 얻는 것이다. 맞죠? 인플레이션 같은 인플레이션은 시장 전체에 나타나니까 시장 전체의 모든 부동산에 나타나는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는 무슨 위험이다? 체계적 위험이다. 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가 없더라. 시장 전체 모든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위험은 이건 체계적 위험이라 해서 제거하거나 피할 수 없더라. 제거할 수 있는 위험 뭐밖에 없다? 비체계적 위험밖에 없더라. 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투자 자산수를 늘려도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이 뭐예요? 이게 체계적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분산 투자로 제거하지 못하는 위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투자에 따른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맞죠? 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 평균 분산 지배 원리로 투자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지문 넣을 게 없어서 넣는 거예요. 실제 우리 시험도 그렇고, 평균 분산은 자, 위험을 관리한다. 어떤 거냐면 위험이 똑같으면 위험이 어떤 걸 투자하는 거예요?
작은 걸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평균 분산 원리도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균 분산 원리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쓰려고 하더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 3년 후 1억 원에, 자, 3년 후에 1억 원이 있는데 얘를 현재 가치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자율이 할인율이 10%다. 그러면 1 플러스 R은 얼마? 1.1. 자, 할인은 나눠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을 꼭 6개 있다 치고 나누는데, 자, 1.1에 몇 승으로 나눈다? 3승으로 나눈다. 100을 1.1에 3승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7,000. 75 어쩌저쩌저쩌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떼어버리고 앞에 숫자가 7,500만 원인 게 답이겠죠. 답은 4번 이렇게 될 거예요. 100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1.1을 3번 나누는 거예요. 할인하는 거니까. 자, 5번에 연금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시험은 사실 연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보죠. 2년 동안 매년 연말에 2,000원씩 불이받는 투자 상품에 가입했다. 이자율이 10%라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자, 연금일 때는 2년이니까 몇 칸? 2칸을 그리고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여기에 2년 말 이렇게 적어놓고 돈을 2,000원을 여기에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다. 여기에 2,000원, 여기에 2,000원. 근데 얘의 가치로 얼마냐요? 그럼 얘를 1년 땡겨와야 되겠죠? 그러면 2,000원 나누기 얼마? 10%니까 0.1이니까 1 플러스 R은 1.1에 몇 승? 1승. 나누면 얼마 나오냐면 1818 나오겠죠? 자, 내버려 두고 얘를 현재로 땡기려면 몇 번 나눈다? 2번 나누겠죠? 2,000원을 1.1에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 값에 한 번만 더 1.1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1. 1652. 그래서 얘와 얘를 더하면 347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근데 여기에서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하래요. 그러면 1의 자리, 10의 자리니까 여기서부터 0으로 바꿔라 라는 얘기죠. 그럼 답은 3,4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6번에 자, 3년 동안 연말에 3,000원씩 넣었을 때 이자율이 20%라면 미래가치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연금의 미래가치. 자, 그러면 3년이니까 3칸을 그려야 되겠죠. 1칸, 2칸, 3칸을 그리고 여기에 현재, 여기에 1년 말, 2년 말, 3년 말. 자, 여기는 현재. 자, 이때 가치로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돈을 3,000원씩 넣는데 현재는 안 넣었죠. 여기에 3,000원, 여기에 3,000원, 여기에 3,000원 이렇게 넣었대요. 자, 근데 이때 가치 얘는 3년 말에 3,000원이니까 변형시킬 필요가 없고 내버려 두고, 자, 얘를 1년 뒤로 보내줘야 되겠죠. 3년 말로 바꾸려면. 그러면 할증을 1년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3,000 곱하기 얼마? 1.2. 즉 20%니까 1 플러스 R은 1.2. 몇 승? 1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얼마? 3,600원. 자, 얘는 2년을 보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3,000원 곱하기 1.2에 2승. 이 값에다가 한 번 더 1.1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옆에 사람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저게 뭔 소린지. 자, 그럼 얘 얼마예요? 4,320 이렇게 됐대요. 자, 이걸 3개를 더하면 얼마? 1억 920. 1억 920. 잘 맞추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에 자, 들어간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웠죠. 그럼 임대 단위에다가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를 곱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첫 번째, 가능조소득, 공기, 가공기. 그럼 얘는 유효조소득, 유비. 그러면 순소득,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자, 8번에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포함되는 것은이에요. 어우, 답이 틀렸는데. 아, 포함되는 것은 맞죠. 네. 아, 오늘 이상하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예요? 개인 공부소감이죠. 자, 그러면 개인 업무비는 포함되지 않고, 공짜, 공실 및 불량부채 포함되지 않고, 공부니까 부채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소감이니까 소득세와 감가상각은 포함이 안 되고, 포함되는 건 뭐? 화재보험료 하나 있겠네요. 답은 3번. 자, 9번에 소득세를 구해라. 자, 소득세를 구하는 방법은 순에다가 이자를 빼고 감가상각을 빼고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순소득이 얼마? 4,000. 이자는 얼마? 600. 감가상각 400. 0.3을 곱하면 얼마? 3이니까 900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900만 원. 자,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적어 놔야죠. 자, 가, 뭐, 공, 기, 그 다음에 유, 비, 그 다음에 순,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 세, 후 적어 놓고, 자, 가능조소득을 줬어요. 4,800이라고. 자, 그리고 기타 소득은 없네요. 아까 했던 문제죠. 자, 공실이 얼마? 예의 5%니까 4,800에다가 0.05를 곱하면 얼마? 240. 자, 영업경비는 얼마? 240이라고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죠. 원리금을 얘기하니까 이 두 개를 더해야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1,000. 자,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다른 말로 월부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은 1,000. 자, 그럼 세금을 구해야 되는데 세금은 순에다가 이자 빼고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자, 그러면 순소득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와서, 자, 그럼 4,800에서 240 빼고 240 빼면 4,320원이고, 자, 그러면 순소득 4,320원에다가 이자 얼마? 800 빼고 감가상각 200을 빼고 세율이 0.2 계산하면 66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세율은 얼마예요? 4,300에서 이렇게 와도 되겠죠? 4,300에서 1,000 빼고 664 빼면 2,696 이렇게 나오겠네요. 2,696 맞아요? 아니에요? 2,656. 네, 2,656. 다 맞았어요? 다 맞은 사람? 네, 몇 명 있어. 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축하드리고 오늘 가면서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고생하셨고 시험지는 내고 가요. 시험지를 가면서 저 맨 마지막 책상에다가 탁탁탁 올려놓고 가요. 그리고 나가면서 시험지 하나씩 더 가져가면서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 자, 시험 점수를 그 사람이 얼마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제가 좀 알아야 되니까. 자, 고생하셨고 집에 가면서 뭐 외우고 가야 돼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막 외우고 가야 돼요.